그것도 모르고 아이고 당황스러워라. 그래서 다들 반응이 없으셨군요. 반갑습니다. 박 선생님, 유 선생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박 선생님도, 그리고 안 선생님도, 이 선생님도, 김 선생님도 반갑습니다. 제가 실명을 웬만하면 얘기를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냥 성만 불러드리게 되네요. 자, 제가 어떤 얘기를 하고 있었냐면요. 오늘 궁금한 것이 혹시 이야기 나눌 게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오늘 참석하신 선생님들 중에서 이런 이야기를 오늘 조금 나눠보고 싶다라는 주제가 있으실까요? 있으시면 이런 걸 좀 나눠보자. 이런 걸 조금 이야기해보자. 궁금하신 게 있다면 조금 물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떠신가요? 오늘 나누실 만한 게 어떤 게 있으실까요? 궁금하신 것? 특별하게 없으신가요? 어떠세요? 자, 만약에 있으시다면 그걸로 우선으로 할 거고요. 없으시다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무소속의 짐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짐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짐, burden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보면 IFS 치료에만 있는 특별한 개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안에 있는 다양한 부분들이 어떤 부분은 긍정적인 어떤 행동도 만들어내지만 어떤 부분은 부정적인 행동과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들도 있게 되는데요. IFS 치료 관점에서는 어떤 부분이든 뭐가 잘못되거나 문제가 있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부분이 가지고 있는 짐이라는 어떤 그것이 보호자라는 부분에게는 지나친 책임감이 될 수도 있고 또 추방자 부분에게는 트라우마틱한 경험을 했던 경험이나 몸감각 또는 신념이나 그런 것일 수도 있죠. 물론 보호자도 신념이 있을 수 있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너무 크게 진짜 짐처럼 짊어지고 있거나 또는 들고 있거나 뭐 이런 이미지로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그런 짐이. 근데 그런 것이 너무 크게 있어서 이 부분이 너무 과도하게 시스템 안에서 커지기 때문에 드러나는 병리적인 문제가 생겨난다라고 IFS는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그 짐을 덜어 놓게 되면 내려놓고 나면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다. 원래의 어떤 특성도 드러내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부분 안에도 어떤 셀프의 특성이 있다. 참나의 특성이 있고 그것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얘기도 드렸고요. 그리고 부분이라는 이 부분이 갖고 있는 짐이라는 거에 대해서 개인적인 경험에 의한 짐도 있지만 대물림된 짐도 있고 또 사회문화적인 짐도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고요. 그 마지막 그 짐의 종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무소속의 짐입니다. 사실은 이 무소속의 짐이라는 거를 영어에서 한국어로 번역하는 게 참 쉽지가 않다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이 무소속의 짐을 엔터티라고 불렀어요. 엔터티. E-N-T-I-T-Y. 리처드 슈얼츠가 1980년대에 그때도 물론 워크숍도 하고 개인 치료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었던 때인데 치료 중에 어떤 한 내담자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내담자가 자기에게 들어와 있는 것이 "내 거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이건 내 거가 아니에요. 이건 밖에서 들어온 거고 내 거가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라는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서 트래킹이라는 오늘 용어를 SP에서도 들었지만 IFS에서도 쓰거든요. 트래킹을 해 가면서 그 부분이 뭔가라는 걸 이제 찾아가기 시작한 거죠. 그랬더니 그 이전까지의 부분과는 달리 악의적이고 전혀 그 내담자에게 어떠한 좋은 의도도 없는 어떠한 것이다라는 것을 알아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 부분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부분은 우리에게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계속 봐 왔는데 얘만은 특성이 전혀 다른 거예요.
이게 뭐지? 뭔가 특성이 다르다라고 해서 그걸 어떤 특별한 어떤 특성이 있는 것, 엔터티라고 부르게 된 거죠. 제가 엔터티라는 걸 지금 어떻게 번역을 할지 잠깐 번역기를 좀 찾아볼게요. 사전을 좀 찾아볼게요. 자, 제가 이걸 잠깐 찾아볼 텐데요. 엔터티, 네, 독립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어떤 독립되어 있는 존재다라고 처음에는 부른 거죠. 근데 이걸 조금씩 조금씩 더 알아가다 보니까 이 무소속의 짐이라는 게 정말 사람에게 떨쳐낼 수 없는 어떤 밖에서 들어온 나쁜 에너지처럼 느껴지거나 나도 모르게 나한테 들러붙어 있는 어떤 존재처럼 느껴진다는 걸 알아내게 됐어요. 그래서 저번에 정 선생님께서 무소속의 짐은 사람에게 어떤 상태로 느껴지냐, 내담자의 호소하는 증세나 특징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걸 아마 신들림 또는 빙의라고 우리나라는 말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많은 내담자들이 사실은 심리치료실이 아니라 어디를 찾아가나요? 선생님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어딜 찾아가게 되나요? 무속인을 찾아가게 되죠. 내 안에 이런 뭔가가 나쁜 게 들어와 있어요. 계속 뭔가 나쁜 생각이 들고 악의적이고 뭐 뭔가를 해하고 싶고 막 이런 게 지금 들러붙어 있어요. 라고 하면 그걸 우리가 심리치료실을 가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은 무속인을 찾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무소속의 짐을 작업하는 시연 세션을 봤는데요. 그 시연 세션이 물론 영어로 진행이 된 거지만 그 시연 세션에서 말하는 호소하는 이 남성의 문제가 이런 거예요. 제가 개를 키우는데 개를 너무너무 괴롭히고 싶어요. 개를 죽이고 싶고 학대하고 싶고 저도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개만 보면 제가 계속 학대를 하고 싶어요. 근데 이게 제 게 아니에요. 저도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불현듯 계속 개를 죽이고 싶다는 느낌이 계속 들어요. 근데 떨칠 수가 없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거라던가 아니면 저도 모르게 계속 뭔가 나쁜 마음이 들고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하게 되고 근데 그런 것들이 들러붙어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아무리 찾아도 이 부분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면 좋은 의도가 있을 텐데 좋은 의도가 보여지질 않는다. 이런 얘기. 그리고 또 제가 한 번은 중국 사람이 하는 시연을 본 적이 있는데요. 중국인과 제 남편 밥이 어, 워크숍을 300명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그런 큰 워크숍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 큰 워크숍에서 나중에는 이제 진행하면서 몇 명을 뽑아가지고 시연을 했는데 그 시연 중에 이분이 내 안에 뱀이 들어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뱀이 그 뱀과 이야기를 하는데 이 내담자 여성이었는데요. 이 내담자에게 내가 너한테서 떨어질 수가 없다. 내가 너한테는 약간 느낌이 성적인 어떤 에너지처럼 느껴지기도 했는데요. 이런 느낌이요. 남성들과 다양하게 성관계를 갖게 하면서 그리고 그걸 숨기게 하고 남편에게도 숨기고 성관계를 여러 명과 갖게 하는 그런 어떤 성적인 그런 에너지인데요. 이 에너지가 이 여성에게서 떨어지려고 하질 않는다. 그리고 이 여성이 좋건 싫건 나는 여기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고 좋은 의도도 없다. 그런 방식으로 얘기를 하는 걸 들었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들으면서 아, 이게 무소속의 짐을 가진 어떤 존재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무소속의 짐은 나도 모르게 어떤 버리게 되는 행동이라던가 악의적인 어떤 에너지라던가 들러붙어서 나를 괴롭히는 그런 것들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 무소속의 짐을 떠올릴 때 탤런트 김수미를 떠올리게 돼요. 김수미가 예전에
자기의 공연을 위해서 공연 포스터를 들고 붙이러 나가는 시어머니를 김수미가 그때 벤츠 차를 자가용으로 끌고 있었는데 그 차에 자가용을 빌려줘서 자가용 운전사가 데리고 나갔는데 주유소에서 그 공연 팜플렛을 붙이고 있는 시어머니에게 갑자기 그 벤츠차가 급발진을 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갑자기 급발진한 차에 시어머님이 치여서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셨다라고 해요. 그것 덕분이 아니라 바람에 김수미가 "벤츠가 급발진해서 난 사고다. 이걸 너무 억울하니까 풀어 달라. 배상을 해 달라. 이건 도저히 내 차에 시어머니가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는데 치여서 돌아가셨다는 걸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1인 시위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후로 김수미가 몇 년 동안을 거의 폐인처럼 지냈다라는 뉴스 보도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때 삭발도 하고 계속 술을 마시고 미친 사람처럼 몇 년을 지냈다. 심지어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때 진행하고 있던 전원일기에서도 죽은 걸로 해서 그냥 그렇게 하차를 하게 됐고 다른 프로그램들에서도 전혀 김수미가 출연을 하거나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시어머니의 영혼이 들어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나중에 보도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어머니의 영혼이 들어온 건 역시 무소속의 짐인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엔터티라는 용어를 쓴 것은 이걸 만약에 그냥 미국어로 얘기를 했다면 영어로 얘기를 했다면 spirit possession이 됐을 거예요. 빙의인 거죠. 진짜 영혼이 빙의 돼서 들어와 있는 거. 근데 제가 알기에는 리처드 슈월츠가 이런 빙의라든가 어떤 이런 영적인 차원에서 뭔가 그런 샤머닉한 그런 비과학적인 것에 대해서 IFS 치료가 그런 비과학적인 것의 어떤 한 부분을 접촉하게 되고 다루게 된다라는 걸 어 뭔가 불편하게 느끼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1980 년대에 이미 리처드 슈얼츠는 그런 빙의에 대한 내담자를 경험하고 직접 체험했던 경험이 있었지만 그걸 실제로 이런 빙의를 IFS 치료에서 치료하다 보면 만나는 경우도 있다. 무소속의 짐을 가진 내담자를 만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걸 굳이 드러내거나 워크숍에서도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덮어 놓고 지내왔다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다가 저희 남편 밥이 음 2000 한 십 몇 년도인가 한 12 년인가 그 정도에 작업을 하다가 리처드 슈월츠 비슷하게 무소속의 짐을 호소하는 내 안에 나쁜 영혼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아무도 저를 믿지 않아요. 근데 이 나쁜 이 에너지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내담자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내담자와 작업하는 걸 경험하고 난 후에 '나도 뭔가 이런 나쁜 에너지가 들어와 있지 않나?'라는 것을 밥 역시 그 이전에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걸 본인도 자기 작업을 하게 되면서 차곡차곡 내담자들과의 그 무소속의 짐에 대한 케이스를 축적해 나갔고요. 다른 책들도 읽어 보면서 어떻게 다뤘는지 노하우를 축적해 나갔고요. 그러면서 나름대로의 방식을 개발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리처드 슈월츠에게 그 "무소속의 짐에 대한 책을 쓰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고요. 근데 리처드 슈월츠가 굉장히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 허락해 주지 않았고 "도움을 줄 수 없다. 그런 책을 쓰면 안 된다. IFS 커뮤니티에 그런 샤머닉한 것에 대한 이야기, 어떤 나쁜 영혼이니 뭐 그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몇 년 동안 제가 알기에도 거의 최근 한 4-5 년간 리처드 슈월츠와 저희 남편 밥 사이에
이 무소속의 짐에 대한 책을 쓸 거냐 말 거냐, 써라 말아라 하면서 옥신각신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조금 더 얘기를 드리자면 남편의 책은 지금 아마존에 업로드가 되어 있고요. 거기에 보면 리처드 슈월츠가 음 처음에 포워드라고 해서 어 리처드 슈월츠가 서문을 써 줬거든요. 제가 알기에는 그렇게 서문을 써준 책이 IFS 관련해서 남편 밥의 책이 유일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서문이 거의 한 제가 알기로는 8-9 페이지 정도 돼요. 굉장히 긴 편이거든요. 그래서 리처드 슈얼츠가 공들여서 그런 걸 써준 게 참 고맙다라는 느낌이고요. 내용에 보면 첫 서두가 그래요. "내가 먼저 고백을 좀 하려고 한다. 내가 그동안 이 무소속의 짐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고 이 무소속의 짐이라는 것이 다뤄졌을 때 공개됐을 때 심리치료 이 커뮤니티 어떤 주류 심리치료계에서 이것이 어떻게 받아들여질까라는 걱정이 됐다. 그래서 나는 그것에 대해서 바비 자신이 뭔가 연구하고 이걸 쓰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했고 못하도록 했다. 미안하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지금 서문을 쓴다.'라는 이야기와 자신이 어떤 케이스를 만나는지를 상세하게 담고 있어요. 그래서 밥과 지금 한국은 토요일 밤일 텐데 저는 지금 토요일 아침이거든요. 토요일 오전에 그거에 대한 비디오를 찍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올려 드릴 거고요. 자, 질문 중에 또 이런 게 있었어요. 들으시면서 어떤 느낌이실지 모르겠지만요. 내담자들이 IFS 치료를 오기 전에 다양한 이런 빙의에 대한 치료를 시도를 했을 텐데 어떤 시도들이 있었을까?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어떤 시도들이 있었을까요? 우리나라 무속이라고 한다면 굿도 있었을 거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밥이 그래서 한국의 굿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무소속의 짐에 대한 어 더 음 음 갑자기 제목이 생각이 안 나네요, 영어로 제목이. 하여튼 밥의 그 책에서 보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다른 존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존재에 대한 그 책에서 많은 챕터가 우리나라의 굿에 대한 것을 담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굿을 보면 내담자가 어떤 보이는 그 어려움에 대해서 음 굿을 하는 무속인이 굿 과정에서 IFS 치료 그 과정 중에는 그걸 목격하기라고 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위트니싱 목격하기라는 과정과 비슷하게 내담자가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게 내가 어땠는지 심지어는 그 빙의된 혼이 내담자뿐만 아니라 무속인 자체에도 들어오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목소리가 나와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충분히 내담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또 만약에 시어머니의 영혼이 몸 안에 들어왔다라고 하면 그 굿하는 무속인의 몸에 들어온 시어머니의 영혼이 그 영혼이 목소리로 얘기를 하기도 하고 내담자가 얘기도 하기도 하고 충분히 그런 거를 목격하도록 하고 난 후에 그 영혼이 따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굿에서 보면 그냥 무조건 그 영혼을 쫓아내기보다는 그 영혼이 어떤 억울함이 있는지를 풀어 주거든요. 보통 우리나라에서 보면 그런 나쁜 영혼들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들은 억울한 영혼들이죠. 예를 들어서 시어머니 영혼이 돌아가실 때 어떤 억울한 일이 있었다든가 또는 어떤 고통스러운 경험을 했다든가 그런 것들이 빠져나가지 않고 남아 있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무소속의 짐을 가진 영혼들도 해 보면 정말 악의적으로 나쁜 의도를 가지고 괴롭히려고 들어온 것들도 있지만 나름대로 억울함이 있어서 그걸 풀어내기를 바라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굿이라든가 또는
제가 알기에는 우리나라의 어떤 안수기도라던가 그런 것들을 하는 종교단체에서도 그런 빙의에 대한 접근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또 우리나라의 그런 무속인이나 종교뿐만 아니라 서양에서도 많은 종교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선생님들이 알고 계시는 티베트 불교에는 티베트 불교의 린포체라고 하는 어떤 상위의 지도자가 있죠. 그런 린포체가 티베트 불교에서 시행하는 어떤 의식 중에 그런 빙의된 영혼을 달래고 빠져나가도록 하는 그런 세션이 있습니다. 저도 밥과 같이 린포체를 만나서 그런 티베트 불교에서의 그런 나쁜 영혼을 다루는 세션을 본 적이 있고요. 그렇게 여러 종교에서 다양한 치료 시도를 해왔죠. 근데 IFS 치료에서는 이 무소속의 짐에 대해서 IFS 치료 방식을 그대로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니지만 그 무소속의 짐을 가진 그 엔터티, 독립된 그것과 만나서 그것이 왜 몸에 들어왔는지도 들어보고 어떤 의도가 있는지도 들어보고 의도가 당연히 없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의도가 없다, 좋은 의도가 없다라고 하면 이게 무소속의 짐을 가진 것이구나. 얘가 그런 무소속의 짐을 가진 엔터티구나라고 판별이 돼요. 좋은 의도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의 부분인 것이고 좋은 의도가 없다. 뭔가 괴롭히거나 악의적으로 해하려고 하거나 그런 거라고 하면 이게 그 무소속의 짐을 가진 엔터티라고 알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럴 때 그 엔터티가 무소속의 짐을 가진 그것이 나쁜 에너지가 왜 들어와 있는지를 들어보고 난 후에 제가 알기에는 이거는 밥과 오늘 비디오를 찍을 건데요. 그것과 협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협상을 해서 그것을 어, 보통 빚을 쓰게 되는데요. 빚의 어떤 공으로 초대를 해서 그 빚의 공 속에서 소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과정은 밥에게 조금 더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또 질문하셨던 게 저는 정 선생님 질문이 굉장히, 굉장히 심화된 질문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도 아직 여태까지 상담을 하면서 무소속의 짐을 호소하는 내담자를 만난 적이 없어요. 딱 한 번 있거든요. 딱 한 번 있고요. 그분이 무소속의 짐을 가지지 않았을까라는 느낌이 들었지만, 그분은 이야기를 하다가 목소리가 변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저처럼 이렇게 평정한 목소리로 얘기를 하다가 그것과 접촉이 됐을 때는 목소리가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 이게 뭔가 다른 존재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그것이 그 내담자의 안에서 이야기를 할 때 전혀 좋은 의도를 갖고 있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소속의 짐일 것이다라고는 생각을 했지만 그분은 한 세션만 진행을 했고 그 후에는 더 이상 진행을 하질 않았어요. 더 의뢰를 하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의 경험이 없고요. 근데 정 선생님이 물어보셨던 질문 중에 상담사도 내담자를 대할 때 무소속의 짐에 침륜되지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무소속의 짐의 에너지를 나도 느낄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게 뭔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 그럴 때 가능성과 보호 방법이 뭐냐라고 물어보셨거든요. 저는 밥이 이 무소속의 짐에 대한 워크숍 하는 걸 여러 차례 옆에서 봐왔어요. 근데 그 무소속의 짐에 대한 워크숍에서도 항상 다뤄졌던 질문이에요. 맞아요. 무소속의 짐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저도 밥과 같이 사는 사람으로서의 입장에서는 밥이 거의 대부분 만나는 내담자들은 무소속의 짐에 대한 내담자들이거든요. 전 세계의 무소속의 짐을 호소하는 내담자들이 그동안 바비 워크샵이나 팟캐스트나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무소속의 짐의 전문가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연락이 와요. 영어로 진행이 되는 경우도 있고 통역을 끼고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진행하고 나면 어떤 경우는 밥도 내가 에너지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느껴져. 굉장히 무겁고
굉장히 뭔가가 답답하기도 하고 통증이 느껴지기도 하고 뭔가 무섭다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밥도 그런 에너지를 느끼고 '그걸 어떻게 내가 보호할까.'라는 걸 계속 꾸준하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옆에서 보면 밥은 지독하다 싶을 정도로 그래서 자기 작업을 하거든요. 어 항상 새벽 4 시에 일어나고요. 그래서 덩달아 저도 같이 새벽 4 시에 일어나게 되는 아주 불편한 상황이에요. 항상 새벽 4 시, 늦어도 5 시에 일어나고요. 일어나서 무조건 1 시간 정도 세이크리드 뮤직이라고 하는 그런 성스러운 음악들을 다운받아서 들으면서 자기의 내면 작업을 하고요. 그 IFS 방식으로 일종의 자기 내면을 살피면서 작업을 하고요. 그런 후에는 또 1 시간 정도 밖에 나가서 깜깜한 밤에 참 저는 새벽에 뭔 짓인가 싶을 때도 많은데요. 깜깜한 밤에 새벽에 나가서 몸을 움직이면서 몸에 있는 것들을 살피는 그런 몸 작업을 하고요. 그러고 난 후에 들어와서는 또 자기가 작업했던 걸 다 꼼꼼히 적어요. '아 나는 오늘 이런 게 있었고 이런 게 관찰됐고 이런 몸에서는 변화가 있었고.' 그런 거를 적어요. 근데 그것도 막 얼마나 꼼꼼하게 적는지 제가 보면 지독하다 싶은데 그렇게 적은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두꺼운 책이요. 이런 데다가 매일매일 적거든요. 그러니까 365일 빼놓는 날이 하루도 없어요. 진짜 지독하거든요. 이렇게 적은 책이 200 권이에요. 그러니까 200권 안에 자기의 매일매일의 기록이 적혀 있는 것들이 수십 년이죠. 제가 알기에는 거의 그렇게 해온 지가 지금 40년 가까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저는 '미쳤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자기의 매일 작업을 적고 그러고 난 후에는 또 자기 안에 어떤 가이드, 영적인 존재와 또 대화를 또 한참 나눠요. 그래서 4 시서부터 한 8 시까지 그런 짓거리를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 안의 것들을 지독하게 살펴요. 저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은데요. 저는 그 시간에 어떨 땐 자거든요. 근데 저하고 같이 산 지가 지금 3 년이 넘었는데 3년 동안 새벽 4 시에 안 일어나는 걸 제가 딱 하루 봤어요. 딱 하루 빼놓고는 거의 기계같이 매일매일 그렇게 하면서 철저하게 자기 안에 들어온 걸 계속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진짜 대단하다 싶고 지독하다 싶고 저는 저것도 강박이다 싶고 저는 그렇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자기 안에 침윤되어져 있는 걸 계속 살피려고 하고 계속 상담받고 그러면서 계속 그걸 덜어내고 또 그 이외에도 에너지를 벌려고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어요. 그걸 쪼끔 더 설명 소개를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또 질문하셨던 게 "관계에서 어떤 취약한 상태에서 무소속의 짐이 생길까? 어떤 취약한 특성이 있느냐?" 이건 역시 제가 밥에게 물어볼 텐데요. 어 이 무소속의 짐이라는 게 참 '덜어지기가 어렵구나.'라는 저는 생각을 해요. 심지어는 상담사들 중에서도 이 무소속의 짐에 대한 걸 의뢰하는 경우들이 요즘에 저는 많이 옆에서 보거든요. 전 세계에서 의뢰를 하니까요. 근데 예를 들자면 뭐 이런 거죠. 아버지가 저를 어렸을 때 성폭행을 했는데 그 아버지의 성기의 에너지가 제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근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게 덜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그냥 대물림 된 게 아니고 밖에서 들어온 건데 그 나쁜 에너지가 들러붙어서 빠져나가지를 않는다. 뭐 이런 경우들도 저는 옆에서 봤거든요. 또는 뭐 삼촌이 굉장히 또는 할아버지가 굉장히 나쁜 사람이었는데 그 나쁜 그 악의적인 그 에너지가 내 안에도 들어와 있다. 뭐 이런 거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보면 관계적으로 분명히 애착 트라우마를 가진 경우에 '이런 무소속의 짐이 더 생기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저희 남편 밥을 봐도 남편 밥 역시 무소속의 짐을 느낀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무소속의 짐에 대한 걸 계속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본인도.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당신은 무소속의 짐을 느껴?"
당신 안에 들어와 있는 거라고 느껴? 그랬더니 자기는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제 안에 들어와 있고 제가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것들이 제 안에 있거든요. 해결되지 않는 거.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한 번도 이게 무소속의 짐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제 안에 굉장히 저를 따라다니면서 비난하고 저를 굉장히 괴롭히는 어, 존재라면 존재일 수도 있고 저는 비난하는 부분인데요. 제가 어떤 실수만 하면, 잘못만 하면, 그러니까 저번에도 제가 이런 보이스룸에 늦게 들어왔잖아요. 그럴 때 굉장히 저를 탓하는, 너는 인간이냐? 너는 약속을 해놓고 10시 안 일어나고 10시 15분에 시작하고, 오늘도 너 시작할 때 보이스룸이 켜진 것도 모르고 계속 떠들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부분이 제 안에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비난을 하고 저를 괴롭힌다 하더라도 저는 이 부분이 저의 조상의 에너지라고 느껴지는데 저를 도와주려고 하는 에너지라고 느껴지지 저를 해하거나 해치려거나 뭔가 나쁜 에너지라고 느끼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걸 그런데 내 안에 들어오는 게 이게 나쁜 게 들어와 있다. 실제로도 제 내담자 중에 한 분이 알코올이 들어가면 폭력을 쓰는 내담자가 있어요. 알코올만 들어가면 욕을 하고 막 때리고 막 싸우고 그런 내담자가 있거든요. 근데 이 내담자는 전 아직 이걸 무소속의 짐이라고 정확하게 다루진 않았는데 그 알코올이 들어가고 나면 그렇게 하는 그 에너지가 어디에서 그런 걸 배웠냐요? 했을 때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전 남자친구요. 저는 이전 남자친구 만나기 전에는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전 남자친구를 만나고 났을 때 그 이전 남자친구가 마약도 하고 알코올 중독인 사람이었는데 제가 굉장히 사랑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 만나고 난 후로 그 사람의 에너지가 제 몸에 들어왔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들어오고 나서 빠져나가지를 않아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관계적으로 분명히 취약하거나 뭔가 애착 트라우마가 있거나 그런 경험을 했을 때 더 이런 게 생기기 쉽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아직 그분과는 어렸을 때 관계적인 것에 대한 걸 다루고 있지 그런 알코올에서의 남자친구에게서 들어온 걸 다루고 있질 않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무소속의 짐에 대한 경험이 그분과는 없거든요. 자, 여기까지 일단 제가 알고 있는 무소속의 짐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드렸고요. 어,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을 드릴 것은 저는 이걸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IFS 마음카드라고 제가 이 마음카드를 만들면서 그거에 대한 것을 적었거든요. 적었고 그거에 관련된 카드도 좀 만들었어요. 저는 이게 무섭거나 뭔가 이상하다라고 느끼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분명히 제 안에 어떤 빛이라고 느껴지는 light이요. 빛이라고 느껴지는 어떤 영적인 존재의 확신이 있거든요. 어떤 카드로 보자면 이런 거죠. 제 안에 들어와 있는 그리고 제 안에 들어와 있지 않다 하더라도 내 자신의 셀프가 아니라 어떤 우주의 셀프처럼 느껴지는 그런 영적인 존재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존재가 빛처럼 어떤 가이드로서 저에게 접촉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어떤 영적인 존재가 저에게 메시지를 주기도 하고 저에게 어떤 가이드를 주기도 하거든요. 그걸 IFS 치료에서는 Spiritual Guide라고 합니다. Guides, 영적인 존재들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거에 대한 카드를 제가 실어놨어요. 이런 영적인 존재.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우리의 정신세계 안에 그런 영적인 존재들이 들어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심리치료 영역에서는 그냥 단순한 심리치료가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 대한 것들을 많이 다루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그런 빛에 대한 어떤 그런 영적인 존재가 빛처럼 들어와 있다면, 자, 이런 거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아마 지금 보고 계시지 않은 분들은 조금
보이스룸 돌아와 계신 분들은 모르실 텐데 제가 들고 있는 카드가 나중에 어떤 건지 확인을 해보세요. 예수님에 대한 카드를 좀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IFS 치료에서 어떤 길명상이라던가 패스 메디테이션이라던가 아니면 하트에 대한 심장에 대한 하트 메디테이션이라던가 그런 거를 해보면 이런 영적인 존재를 느끼는 것을 경험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 안에 어떤 현자가 뭔가 메시지를 줘요. 제 안에 하나님, 예수님, 부처님 또는 어떤 존재, 조상신 그런 것들이 저에게 어떤 에너지를 주고 메시지를 주고 알려줘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게 꼭 내 안에 어떤 참나처럼 우주에도 참나가 있어서 그 참나의 에너지를 들여왔을 때 보다 더 많은 부분들의 작업을 수월하게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해요. 근데 이런 빛이 있다면 어둠은 왜 없겠냐고요. 그래서 많은 전통에서 많은 역사, 우리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이런 빛에 대한 경험을 하는 이들도 있었던 것처럼 이런 어둠에 대한 경험을 하는 이들도 분명히 있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빛은 환영하고 어둠은 사람들이 다들 싫어하죠. 무섭다라고 하고. 그래서 IFS 마음카드도 무섭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저는 환영하거든요. 이런 빛에 대한 것도 또 어둠에 대한 것도 우리는 좋다 싫다로 나누긴 하지만 분명히 있는 것들인 거죠. 우리 안에.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빛의 경험을 하는 내담자들도 분명히 있고 어둠의 경험을 하는 내담자들도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다양한 차원이라는 면에서 이런 무소속의 짐을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말씀드릴 것은 리처드 슈얼츠가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두려움만 갖지 않는다면 그것이 너를 압도하지 않는다. 호기심만 가질 수 있다면 그것이 너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는 이걸 철저하게 믿고 있어요. 내가 뭔가 내담자에게 어떤 세션 중에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어쩌면 오늘 제가 들은 SP 치료와도 좀 연관이 될 것 같긴 한데요. 그래서 저는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SP 치료가 굉장히 매력적이다. 그런데 SP 치료와는 IFS 치료는 부분이라는 걸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트라우마에 대한 치료라는 면에서 비슷한 것 같기도 하지만 철학 면에서 양립할 수 없다. 그래서 SP 치료를 하면서 IFS 치료를 양립시키는 건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게 이건 미지수다라고 느꼈고요. 왜냐하면 IFS 치료에서는 인내의 창이라는 것을 생각은 하지만 이거를 그래서 몸도 제가 IFS 치료를 할 때 내담자의 몸 변화를 유심히 저도 봅니다. 그리고 트래킹을 하고 그걸 접촉 진술이라는 걸 하는 것도 알지만 절대로 그걸 내담자에게 얘기해 주지 않아요. 오히려 그거보다는 그걸 통해서 내담자가 알아차리는 것을 우리가 직접 개입을 하기보다는 내담자가 인내의 창 안에서 그걸 스스로 부분이 충분히 조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담자의 셀프에게 그 부분과 그걸 물어보고 그 부분이 그걸 조율을 할 건지 말 건지라는 걸 스스로 판단하도록 하거든요. 자, 그런 면에서 어떤 부분을 만나던 그게 뭔가 과다각성이 되던 아니면 과소각성이 되던 아니면 빛에 대한 것이 나오던 아니면 어둠에 대한 것이 나오던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호기심만 잃지 않는다면 참나의 포지션만 유지할 수 있다면 그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거나 압도하거나 나를 뭔가 장악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런 무소속의 짐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내가 두려움을 느끼거나 호기심을 잃어버리거나 하지만 않는다면 충분히 다뤄나갈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무소속의 짐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지금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들이 드시나요, 선생님들? 잠깐 마이크를 켜고 얘기를 해볼까요? 저 혼자 막 거의 40분 넘게 떠들었네요.
자, 어떤 마음들이 드시나요? 마이크를 좀 켜보실까요, 선생님들? 자, 박 선생님, 유 선생님 지금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들이 드셨나요? 네, 마이크를 좀 켜봐 주세요. 어떠셨는지 좀 들어보게요. 유 선생님 어떠셨나요? 저는 들으면서 네, 음, 이 무속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이렇게 듣게 되어가지고 네, 예, 조금 음, 한편으로는 의외로 느껴지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생각지 않은 그런 영역에 대해서 조금 새롭게 인식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어, 저도 제일 마지막에 말씀하신 게 되게 저한테 용기가 되고 힘이 되는 게 네, 그 두려움에 이렇게 압도되지 않으면 네, 그리고 호기심만 가진다고 하면 어떤 내담자로에게도 우리가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이게 네, 되게 인상적이었고 저에게는 또 힘이 되고 IFS에 관심을 가지고 수련하는 사람으로서 음, 어, 어떤 자신감을 주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 말씀이 너무 힘이 되는 게요. IFS7의 매력이 저는 그거 같거든요. 누구든 와라. 뭐 어떤 케이스든 와라. 막 다 와라. 뭐, 다양하게. 그래, 그런 문제 있을 수 있어. 근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뭔가 해결해 주려고 하거나 뭔가 무서워서 피하려 하지 않고, 무서워서 피하려거나 뭐 그거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지 않는다면 열린 마음으로 호기심만 갖는다면 내담자가 그걸 충분히 다뤄나갈 수 있다는 걸 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상담자가 크게 뭔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내가 뭔가를 꼭 해주지 않아도 호기심만 갖고 따라갈 수만 있다면 상담자가.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IFS 치료가 참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를 다루더라도 어떤 내담자를 만나더라도 와라. 다 와라. 나는 다만 내 참나의 호기심을 가지고 들어볼 거고 알아볼 거고 네가 어떤 일을 경험하고 있는 부분인지 또는 다른 존재인지 뭔지 모르지만 알아가 볼 거다. 그게 굉장히 저한테는 IFS 치료가 힘이 됐어요. 내가 뭔가를 다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자, 또 들으시면서 어떠셨나요, 선생님들? 자, 어떠셨나요? 마이크를 켜봐 주세요. 자, 스피커 요청을 하시면 켜드립니다. 자,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 좀 궁금한데요. 어떠신가요? 이 무소속의 짐에 대한 얘기를 들으시고. 자, 마이크를 켜주세요.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자, 듣고 계신 분들, 네,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네. 자, 마이크를 켜기가 조금 어려우신 것 같아요. 유 선생님과 조금 더 얘기를 나눠볼까요? 유 선생님 마이크를 켜실 수 있을까요? 오늘 완전히 유 선생님 혼자서만 막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괜찮으신가요? 예, 괜찮습니다. 예, 네. 좀 전에 그 어떤 그 무속적인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잖아요. 예. 네. 근데 그런 걸 생각해 보진 않았다라고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것도 조금 더 얘기를 해 주실래요? 어, 사실 이 저는 무속적인 이런 내담자를 접해보지도 않았고 네. 영화상으로 이렇게 뭐 소재거리로 해서 음. 무속적인 그런 거에 이렇게 빠져 있는 네. 그런 대상자, 뭐 내담자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런 분만 이렇게 음. 어, 그냥 상상 속의 대상 그리고 저하고 떨어져 있는 대상으로만 생각을 해서 네. 어, 어, 지금 오늘 이야기하면서는
이런 사람 만나면 제가 음. 도망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예, 그리고 제가 뭐 압도되거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내담자 만나고 나면 제가 후유증이 되게 많이 생길 것 같은, 네. 그래서 남편분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제가 뭐 압도를 당하든 뭐 어떻게 그 나쁜 기운의 영향을 받든 그렇게 될 것 같아가지고 네. 되게, 예, 두려웠을 것 같은, 네. 예, 이런 내담자는 제발 안 만나게 해달라고 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밥이 이 무소속의 짐에 대한 세션이 아니라 워크숍을 하는 거 옆에서 들어보면 많은 참석자들이 그런 질문을 해요. 무섭지 않냐. 어 안 만났으면 좋겠다." 근데 이런 경험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을까요? 저는 무소속의 짐이 많을 거라 생각하지 않거든요. 아주 소수일 거고 빛의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내 안에 영적인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아주 소수이긴 하지만 있는 것처럼 이런 어둠의 경험을 하는 사람들도 소수이긴 하지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험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이 다 경험하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그런 사람 진짜 그걸 경험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고통스러운 경험인 거죠. 어디에도 도움받지 못하고 이걸 어떻게든 나는 심리적으로 힘든데 제가 옆에서 봤던 케이스 중에 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물론 제 경우는 아니고 다 바비 하는 걸 옆에서 본 겁니다. 3년 동안 봤으니까 제가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그런 걸. 여자친구와 사귀어졌는데 여자친구가 나이가 많은 여자친구였거든요. 근데 그 여자친구가 자기를 manipulation, 가스라이팅 그런 걸 한 거예요. 근데 그 여자친구의 에너지가 들어와서 빠져나가질 않는다라는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뭔가를 할 때마다 그 여자친구가 떠오르고 그 여자친구가 자기한테 들려줬던 이야기나 자기한테 "너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했던 것이 자기는 사라지지를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내담자 작업을 하는 것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한테는 내 거가 아닌데 들어가고 빠져나가지 않고 있다는 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 경우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지금 유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한심하다 저 인간은. 어떻게 저렇게 빠져나가지 못할까?'라든가 또는 '저 사람은 저런 걸 얘기를 하는 게 나한테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어떤 두려움이라든가 그런 것을 갖지만 않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차근차근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알아가고 충분히 다룰 수만 있다면 해결할 수 있는 방식 역시 IFS 치료에서는 갖고 있다. 그래서 IFS 치료가 다양한 영역에도 적용되는 한 분야 중에 하나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IFS 치료를 지금은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심리적인 영역도 있지만 신체적인 영역에서도 류머티스라든가 암이라든가 여러 가지 심리적인 문제, 신재화된 증상은 물론이고요. 그런 거에도 적용을 하는 상담자들이 많이 있고요. 또는 어떤 영성적인 측면에도 적용을 하고요. 또 그리고 이렇게 어둠에 관한 이런 측면에도 다양하게 확장돼서 적용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시간이 11 시로 가고 있는데요. 이 정도로 좀 마무리를 지을까요? 괜찮으신가요? 네. 괜찮으시면 하트를 좀 날려 주세요. 네네. 여웨이드님 감사합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정도로 좀 마칠 거고요. 자, 들으셨던 분들 중에 이런 케이스를 만날 수도 있지만 뭐 만나더라도 내가 압도되지 않고 인간의 다양한 정신세계 한 측면으로 바라볼 수만 있다면 '나는 충분히 다뤄나갈 수 있다.'라는 걸 쪼끔 더 생각하시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 잠깐 자신의 내면을 잠깐 살피실 거고요. 끝내기 전에 잠깐 내면을 살피겠습니다. 잠깐 주의를 내 안으로 돌려서 내 몸도 살펴보시고요. 내 마음도 살펴봅니다.
뭔가 나에게 내 몸이든 마음이든 영혼이든 나타나 있는 부분이 있진 않은지 살펴봅니다. 그 부분이 어떤 몸 감각이나 어떤 느낌이나 생각, 이미지, 어떤 것이라도 어떤 내 안에 들리는 생각이나 어떤 느낌이나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내게 알려주고 있지 않은지 그걸 잠깐 느껴봅니다. 그 부분에게 내가 너를 지금 알아차리고 있고 너를 느끼고 있다 라고 속으로 말해봅니다. 저는 오늘 진행했던 IFS 마음카드를 가지고 하는 집단에서 한 주 동안 얼어붙은 이미지로 나오는 지금은 침대에 눕혀져 있는데요. 그 부분을 만나기로 했어서 그 부분이 지금 접촉이 되네요. 그 부분에게 지금 이 순간 오늘이 마지막이 아니라 너에게 더 관심을 갖고 내가 참나의 호기심으로 참나의 연민으로 너를 더 알아갈 거고 너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너를 도와줄 거라고 그 부분에게 말해봅니다. 그리고 그 말에 그 부분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도 살펴봅니다. 그 부분에게 따뜻한 에너지, 따뜻한 나의 숨을 보내봅니다. 그 에너지를 확장시켜 내 안에 있는 나도 아직 다 알지 못하는 다양한 나의 부분들에게도 그 에너지를 보내봅니다. 이런 부분, 저런 부분, 상처 입은 부분, 날 도와주려는 부분, 내가 아직 친하지 않은 내가 힘들게 느끼는 부분, 아직 알지 못하는 미지의 부분까지도 골고루 나의 따뜻한 에너지를 나눠줘 봅니다. 그 에너지를 더 확장시켜 봅니다. 사방으로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는 곳까지. 지금 이 방 안에는 같이 있지 않지만, 그리고 어쩌면 자고 있을 수도 있지만,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동료들, 부모님, 아는 사람들. 그 에너지를 더 확장시켜서 이 방에 있는, 함께하고 있는 분들에게도 보내봅니다.
저 멀리 태평양을 건너 제가 있는 곳까지도. 그 찰나에 따뜻한 연결된 전 세계를 둘러싸고 있을 수도 있는 그 따뜻한 에너지 속에서 천천히 눈을 뜹니다. 자,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선생님들. 그 따뜻한 참나의 에너지 속에서 오늘 하루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치겠습니다.